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투자 팁 강의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까요? 예, 오늘은 실질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오픈 채팅방을 보고 하면서 좀 보니까 이게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아예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도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아는 내용일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역배열 종목군들은 보지 말고 정배열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져라 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저희 그 가족분들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항상 역배열 종목군들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니까 보지 말고 정배열을 봐라, 그런 부분들을 보였는데, 정배열이라는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배열은 저점과 고점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죠?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거고, 그걸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가격이 꾸준하게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정배열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그럼 역배열로 빠져 있을 때 최고로 싸게 사서 올라가고 있을 때 비싸게 팔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역배열 구간에서는 다 저항 자리대예요. 상당히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배열 권역에 있었을 때에 사서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주식 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얘기가 있죠. 그 얘기는 몸통만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대한 싸게 발바닥에 사가지고 머리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이 꼭대기에서 팔고 싶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자리대를 만들어 놓는 게 정배열 구간이란 말이에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이 발목 부분들을 빼내고 적당한 가격에 사서 꼭지는 못 팔지만 추세가 꺾일 때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종목을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경제방송에서 얘기한 종목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짝에 산 건 얘기 안 할게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ICD라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는 역배열이에요. 그죠? 이때는 정배열 구간이에요. 그죠? 지금도 정배열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는 역배열 구간이에요. 역배열 구간이라는 게 안 좋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자고요. 정배열 구간에서는 어디에서나 사도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역배열은 어디에나 사도 손실이에요. 그러면 정배열에서 사야 돼요. 정배열에서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이런 데에서 사시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드린 적은 없을 거예요. 아마 주식 잔소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려왔을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샀을까를 고민을 해보자고요. 장기 평선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돌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쪽을 보니까 중기 평선과 단기 평선이 돌려 세웠어요. 121선도 돌려 세웠고 61선도 돌려 세웠어요. 그러다가 한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보니까 정배열 이동평균선이 밀집을 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241선이 서서히 바닥을 만들어 놓고 121선짜리 때는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61선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구간은 완전 정배열이에요. 완전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샀다 팔았다 해본들
시장이 안 좋아서 손절하고 시장이 좋아서 수익 내고 해봤자 얼마 안 돼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은 아마 대부분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왜?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확률적으로 봐도 그나마 시청자분들이 제일 가장 많이 따라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야물딱지게 급등주 저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과거에 테마주만 매매했습니다. 근데 해본들 많이 올라가서 방송에서 막 자랑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매수하신 분들 그게 많이 없어요. 하물며 이런 종목군들도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그러한 급등주들은 할 수 있을까요? 더 못해요.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종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 분석은 아예 말씀을 안 드리고 있죠.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배열권역에 있는 종목만 보면 된다라는 거. 자, ICD에서 지금 이렇게 빠졌지만 아마 수익 꽤나 많이 나고 있을 겁니다. 요것밖에 없을까요? 또 있었죠. 원익, IPS. 사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들한테. 사시라고. 계속 사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역배열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역배열이잖아요, 여기는 역배열. 그죠? 사는 족족 물리는 구간. 이건 역배열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정배열이잖아요, 여기. 정배열. 여기는 정배열.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수를 못 해요. 역배열이니까. 그럼 이 부분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무릎인 경우에요, 무릎. 왜? 정배열 초입이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정배열 만들어 놓고 추세를 그리면서 이제 가겠죠. 그러면 계속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그럼 보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역배열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물타기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하고 한단 말이죠. 관망을 해야 될 시기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샀어요. 여기에서 샀는데 그럼 어디에서 매도를 할 거냐. 그건 정하시기 나름이겠죠. 나는 얼마만큼 먹고 팔래. 아니면 나는 여기 11선을 다 지지가 되니까 나는 11선 이탈하게 되면 절반만 챙겨 놓을래. 아니면 나는 21선 이탈하면 챙겨 놓을래. 그렇게 해도 고점권역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15%가 넘는 수익이에요. 그리고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몇 배가 많죠. 단타 치는 것들이 아니니까. 물론 투자적인 마인드로 놓고 봤을 때 15%, 20%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투자적인 마인드로 놓고 봤을 때 안정적으로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되밀리는 케이스가 많고 두 번째는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원익 IPS도 당연히 다 수익이 났겠네요. 그죠? 그럼 요 종목만 있었을까요? 다른 종목군들도 있었죠. 에로스러운 거, 에로티 베큐um. 에로티 베큐um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일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역배열 구간을 벗어났어요, 이제. 그리고 난 이후에 정배열권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아마 제가 요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날. 그때 주가 흐름들 별로 안 움직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나고 있단 말이에요. 정배열 초입권역이 나고 있으니까 61선 위로 올라탔고 정배열권역이 만들었으니까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께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밖에 없을까요? 또 있죠. 제이스텍. 정배열이에요. 그죠? 정배열권역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매수를 못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거 무료 카톡방에다가도 겁나게 얘기해줬어요. 사시라고. 만약에 물려있는 사람 더 사시라고까지 얘기했던 기업입니다. 정배열이니까요. 설사 이거 여기에서 박스로 간다? 뭐 그래도 뭐 투자 마인드로 본다라면 어느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하고 어느 구간에서 팔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업황 얘기나 이런 부분들 하는 거고 그런 부분도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주식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게 가장 결론적인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목군들을 보는 게 낫느냐,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 지수는 역배열입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역배열이에요. 태반이에요. 근데 정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소수에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돼요. 많이 올랐다? 많이 오르긴 뭐가 많이 올라요? 안 올랐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ICD 말고 테스도 있었죠. 테스 많이 올라갔나요? 별로 안 올라갔어요. 4만 원짜리 주가가 반토막이 더 났어요. 반토막이. 근데 4만 원짜리에 있던 애가 요거 뭐 13,000원대까지 만 원까지 빠졌다가 15,000원 언저리에서 22,000원까지 올랐다고 해서 이게 많이 올라간 걸까요? 아니죠.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고 이제 좀 더 올라갈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정시 딱 21선 자리 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 때. 이런 자리 때 노렸다가 분할로 조정을 주면 분할로 매수를 해서 접어 들어가는 거지 그런 그냥 따라 들어가는 것보단 조정을 받았을 때 왜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렸다 매수를 하는 거고 이게 끝이 아니죠. 워닝 머티리얼즈, 뭐 워닝 쿼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정배열권역으로 서서히 만들어가네요. 이건 조금 연그러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좀 조정을 기다렸을 때, 요럴 때 매수를 하는 거겠죠.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들 또 얘기했던 KH 바텍도 있을 거예요. KH 바텍. 급등 나왔죠? 단기간에 이렇게 갈 줄 알았나? 저도 몰랐어요. 얘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누가 많이 사니까. 정배열이잖아요. 정배열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트는 정배열로 넘어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역배열권역에서 빠지는 종목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올라가는 주식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올라갈까요? 폴더블 힌지 부분들에 있어 KH바텍이 독점하죠. 내년도에 2대 정도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더블에 대한 시장 전망이 점차적으로 더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내년 뭐 2년 뒤에 한 2천만 대까지 판매할 거다 하는데 그게 3천만 대 이상으로 예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지를 만든 애가 얘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주가가 올라갈까요? 빠질까요? 그 전에 실적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겠죠. KH바텍이 못 올라갔던 이유는 IT 쪽 섹터 부품, 휴대폰 부품이나 이런 걸 하면서 사양 산업이 됐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고점을 치고 몇 년 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회사에 있어서의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수급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을 내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을 때는 정배열 종목군들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올라가는 건 이미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보는 것보단 아니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았다면 보셔도 좋아요. 근데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의 정배열 종목군들을 본다? 그거는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이격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삼성의 대기업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 IT 소재 장비 부품 이쪽에 있어서의 정배열 초입은 무조건 다 관심을 가지고 보셔라. 이게 종목 선정의 팁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